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서해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의 양쯔강에서 배출하는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하천을 합쳐도 양쯔강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따라잡지 못할 수준으로 서해바다와 남해바다는 사상 초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해바다가 다시금 청정해역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논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아름다운 리아시스식 해안, 즉 섬이 많고 굴곡이 많이 져 있는 해안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졌다고 명망이 높은 지역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어촌마을들은 점점 세계적인 인기관광 명소가 되면서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도시들까지 해외 관광객들의 리뷰가 SNS상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BTS의 상징 색상인 보라색을 마을의 상징 컬러로 사용한 신안군의 박지도는 미국의 유명 방송사 CNN에서도 소개가 될 뿐 아니라 UN에서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면서 한국의 서해안, 남해안 일원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바로 아름다운 해안선, 즉 서해바다와 남해바다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바다가 멍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오염된 바다가 되면서 서해바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양쯔강에서 배출하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을 이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흐름을 관찰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 하천으로 중국 항저우를 지나는 챈탄강, 즉 양쯔강 하구에서 배출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데 성공하면서 남해안과 서해안의 오염 원인이 바로 중국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하천 10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위는 베트남의 메콩강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타고 남중국해로 흘러들어가 약 3만 3천 톤을 배출하고 있고, 9위는 서아프리카의 니제르강이 3만 5천 톤, 8위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시작해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 배출되는 아무르강이 3만 8천 톤을, 7위는 홍콩과 중국 선전, 광저우, 마카오가 있는 주강삼각주에서 5만 3천 톤을 남중국해로 배출하고 있고, 6위는 인도 겐지스강에서 7만 2천 톤을, 5위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8만 5천 톤을 배출하며 4위는 중국의 수도 북경의 하이어강에서 약 10만 톤을 서해바다로 내뿜어대고 있고, 그리고 3위는 황하강에서 12만 톤을 서해바다로 배출하고 있고, 2위는 인도 인더스강에서 16만 톤, 1위는 양쯔강으로 무려 약 150만 톤을 배출하면서 2위 인더스강의 약 10배가량을 중국 양쯔강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1위 양쯔강, 3위 황하강, 4위 북경 하이어강 모두 서해바다로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로 배출하면서 서해와 남해바다의 해산물을 먹고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한국에서 양식되는 김과 같은 해조류나 굴과 같은 어패류, 그리고 자연산 해산물에 유입될 경우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소금이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에서는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9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보고하면서 중국에서 배출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바다소금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과 같은 양쯔강이나 황하강과 인접한 국가들에서 가장 많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과 가능성들이 거론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티베트의 분리독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하천은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이 발원하는 지역은 바로 시장자치구, 즉 티베트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해 최근 위구르 분리독립분자들의 근거지가 된 바 있는 윈난성을 통과해 서해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하천입니다. 양쯔강에 가장 많은 수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은 다름 아닌 시장자치구, 즉 티베트 자치지구입니다.
티벳은 원래 중국 땅이 아닌 한국과 같은 독립국가였으나 한국전쟁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 무력 점령당한 이후로 중국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티베트는 평화와 은둔이 왕국이었고 달라이라마가 오랜 기간 통치를 해온 평화로운 왕국이었으나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오늘날까지도 중국 당국의 티벳에 대한 만행은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 등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뿐 아니라 여러 정치인사들은 오늘날까지도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며 티베트 임시정부가 위치한 인도 다람살라에 방문하여 티베트 독립 지지 의사를 표명하곤 합니다. 티베트는 양쯔강에 많은 유량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만약 티베트가 분리독립에 성공하게 된다면 양쯔강으로 흐르는 하천 지류들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유역 변경을 통해 사막화가 진행되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내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하천의 흐름을 변경하는 유역 변경식 댐을 건설하게 된다면 양쯔강이라는 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역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 사시사철 미세먼지를 보내오는 내몽골과 타클라마칸 사막에는 풍부한 수량의 물이 공급되어 메마른 사막이 푸르른 숲으로 바뀌어 더 이상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황사바람을 보내지 않고 쾌적한 바람과 공기를 보내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몽골의 통일. 샛노랗다 못해 시뻘건 강물처럼 보이는 강물인 황하강은 바로 내몽골 자치구의 환토지대를 거치면서 샛노란 물로 바뀌어 서해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서해바다의 강물도 노랗게 보여서 황하강의 이름처럼 황해라는 이름이 붙어 세계적으로도 옐로우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황하강 역시 양쯔강과 같은 악명 높은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하강이 지나는 곳은 바로 몽골 민족이 사는 지역을 지납니다. 바로 남몽골, 지금의 내몽골 자치지구의 건조지대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시뻘건 강물로 바뀝니다. 만약 이곳에도 하천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댐이 만들어져서 수분이 부족한 내몽골 다른 지역으로 유역 변경을 통한 사막화 방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내몽골 자치지구의 사막지대를 더욱 촉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몽골에는 몽골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당국은 분리독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몽골의 글자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세계의 범몽골 민족들이 단결하여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황하강의 가장 중요한 굵은 지류를 형성하는 내몽골 지역이 만약 북몽골, 지금의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몽골 민족 국가인 몽골공화국과의 통일이 이루어져 분리독립된다면 황하강은 비로소 몽골 민족의 거시됨으로 인해서 거대한 댐을 건설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자원을 몽골에서 확보하여 몽골 사막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로 흘러들어오는 황하강의 유량도 적어져서 미세 플라스틱의 해수 유입량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홍콩의 독립. 홍콩은 영국 치하에 있었을 당시에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 홍콩은 점점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고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빠르게 민주주의가 퇴보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주강삼각주에는 홍콩뿐 아니라 중국 최고의 공업도시 중 하나인 선전, 광저우, 그리고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있었던 마카오까지 있어서 주강 삼각주는 세계 경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가전제품들은 바로 이 주강 삼각주에서 생산되고 있고 중국의 주요 IT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업들 대다수가 바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중국이지만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캔토니즈, 즉 광동어를 쓰고 있습니다. 8, 90년대 한국인들이 즐겨보던 홍콩 영화에서 듣던 중국어가 실은 중국어가 아닌 광동어였던 것인데요. 홍콩 일대의 주강삼각주 지역은 바로 중국어로 불리는 북경어가 아닌 광동어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사용하는 한자 역시 중국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간소화시킨 간체가 아닌 모든 획이 그려진 번체를 사용하면서 언어와 문자 모두 지금의 중국과는 다른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 시민들 스스로 중국과는 구별돼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어뿐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던 특성상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주강삼각주 일대는 사실상 기존의 중국과는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정학 분석학자들은 홍콩이 분리독립하게 될 경우 선전, 광저우, 마카오와 같은 도시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주강삼각주 핵심 도시들이 모두 분리독립하게 될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천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친환경 ESG 경영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서유럽이나 한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들어 주강삼각주 지역의 오염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중국의 큰 강물줄기들 대다수는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민족 정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만약 이들 민족들이 분리독립된다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무엇보다 수자원 부족 문제로 인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지금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방만한 정책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따르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을 중단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는 청정한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